안녕하세요. 빗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식은 2차 전지 중에 이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주식에서 가장 큰 수익과 대세 상승은 보통 패러다임이 이제 변할 때죠. 근데 지금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이 사라지고 배터리가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진짜로 열리고 있나요? 네,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기차 시장이 5년 후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테슬라가 첫 시동을 걸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가장 관심이 큰 기사가 좀 결정적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올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유럽에서 전년 대비 60%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모든 자동차 쪽들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역신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만 또 코로나가 좀 창궐했던 1분기에 60%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유럽이 성장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제규어, 수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제 전기차들이 말이 아닌 실제로 유럽인들이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시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전기차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배터리가 엔진인 거죠. 지금 가운데 보여지는 이제 사진이 이제 차체를 이제 다 이제 분해한 사진인데, 맨 밑에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이제 엔진인 거죠.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이제 명차인 유럽에서 실제로 60% 성장을 했고, 특히 독일이 2년 이상 지속 보조금 지급을 하고 이제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죠. 독일이 어떤 브랜드를 보유 중인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성장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LG화학일까요? 전기차 성장을 얘기를 하면 차라리 테슬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이제 테슬라는 이제 주가는 좀 고공행진 중인데 실제 수익이 없는데 성장성만으로 너무 높은 가격에 올라가 있죠. 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본인들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로 한번 급락을 맞은 적도 있고, 저도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추가 상승 여력은 글쎄요, 많이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이 2차 전지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일까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LG화학은 사실은 4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석유화학 사업부가 있고, 이제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전지 사업부가 있고, 첨단 소재와 이제 생명과학 사업부 4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죠. 이 부분들은 나중에도 중요한 이유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석유화학이 1분기 2,300억 흑자를 냈어요. 화학 경쟁사인 이제 롯데케미칼이 마이너스 800억 적자를 낸 거에 비하면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죠. 물론 수익 구조는 조금 줄었지만 흑자를 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첨단 소재 산업도 수백억 흑자인 상태이고, 이 적자인 2차 전지 향후 먹거리에 대한 투자 여력하고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안정적인 회사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두 가지, 2차 전지의 성장성과 석유화학의 안정성, 이 부분들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LG화학을 제가 고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세계 1, 2위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왜 LG화학이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2차 전지 1위 회사는 중국의 CATL이죠. 그 다음에 2위는 파나소닉, 3위가 이제 LG화학 정도인데, 같이 봐야 할 자료가 이제 전기차 마켓쉐어 이제 테슬라가 1위를 하고 있고 30%, 르노 닛산인 일본 이제 13%, 폭스바겐이 11%대 3위, 현대기아차가 8% 4위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1위 CATL은 중국 시장 기반입니다. 글로벌하게 1위 엔진이 아닌
1위 이제 엔진, 1위 배터리라는 인증을 못 받은 거죠. 그 다음에 2위 파나소닉도 일본 닛산향하고 이제 도요타향 쪽에 이제 내수 기반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이 이제 테슬라를 수주를 해서 조금 성장을 해서 이제 2위까지 왔는데, 영업력이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많이 밀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2위지만 LG화학이 치고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LG화학, 삼성 SDI, 이제 SK이노베이션까지 이제 3사가 상당히 경쟁 중인데 치열하게 같이 성장을 하면서 1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에 이제 조선해양이나 이제 반도체처럼 세계 1위가 LG화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1위 가능성에 대한 이유는 시장 개척을 미국 현재 테슬라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죠. LG화학도. 근데 유럽 시장을 공략을 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고객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벤츠, 아우디, 제규어, 폭스바겐, 테슬라, 이제 미국계 기업들이죠. 이제 테슬라라든가 이제 포드, 이제 르노, GM, 그 다음에 이제 제규어라든가,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시장이 무너져도 다른 고객사에서 수주를 하면서 시장을 수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안정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많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현대기아차하고 2차 물량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을 했었고 지금 2차는 아마 LG화학이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정도로 이제 테슬라가 중국 업체를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중국 업체에 대한 이제 신뢰가 없죠.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일본과 한국의 수혜가 확실한데, 일본과 이제 보통 회사를 계약을 할 때 테슬라도 한 군데 회사하고만 계약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파나소닉과 LG화학을 가져갈 거고, 당연히 이제 파나소닉이 이제 2위고 1위 기업인 이제 3위 기업인 LG화학도 수혜가 확실하죠. 또 가장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자동차는 다양한 브랜드 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배터리라는 엔진은 필수 소재 부품이죠. 차의 심장을 검증되지 않은 업체로 변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들의 클레임은 자동차 회사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이죠. 결국 비싸도 검증된 가장 안정된 1위 업체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또 합리적인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G화학 자체적으로 폴란드 공장의 생산 능력을 갖다가 지금 내년까지 4배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통은 예측만 가지고 4배를 확대하지는 않죠. 보통 배터리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죠. 유럽의 70%의 음이 실질적으로 세계 자동차의 선두 그룹이고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1위를 하고 있고 토요타나 닛산, 이제 폭스바겐 정도가 2, 3, 4위를 하고 있지만 폭스바겐 정도가 이제 유럽에서 4위 정도로 이제 체면 치레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5년 후 정도가 되면 유럽차가 테슬라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규모가 커지면 테슬라가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래도 명품 브랜드인 이제 유럽 차들이 어느 정도 테슬라를 능가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G화학의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테슬라도 지금 LG화학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가지고 있던 브랜드 명성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허상은 아닌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슈퍼카 포르쉐의 이제 전기차죠. 타이칸이 기존의 랩타임을 갈아치우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제 공언을 했죠. 이제 또 테슬라는 또 사실 미국차 이미지가 조금 또 강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조금 LG화학의 1차적인 전략이 테슬라를 선택이 되든 안 되든 유럽차 쪽을 공략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이유, 아까 이제 LG그룹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제 CATL이나 이제 BYD인데 자사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근데
LG화학은 어쨌든 중국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지리자동차하고 합작을 선택했고, 미국 GM과도 합작, 베트남 그룹과도 합작,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도 배터리 합작 설립을 논의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완성차 업체가 먼저 합작을 제안했다라는 거죠. 이유요? 이유는 왜일까요? 실제로 2월 제규어가 LG화학 배터리를 원하는 만큼을 공급받지 못해서 가동을 중단했어요. 다른 배터리 회사와 계약하면 안 되나요? 진짜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즉 공급업체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1, 2년 후에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점이 오는 시점을 1, 2년 후로 보는 거죠.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 좀 드릴 예정인데, 그 다음에 중국 시장, 큰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고 있냐? 아닙니다. 중국에서 지금 20%씩 성장하고 있는 이제 시장이 SUV 시장인데, SUV 판매 1위인 이제 장성기차하고 20만 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분들만 가지고도 중국 시장에 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합작법인도 설립하고 있고, 중국 장성기차하고도 공급을 하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도 본인 배터리만 가지고만 미군 할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워낙 보조금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선 자체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당장은 품질이 우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LG화학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테슬라, 중국까지 다양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핵심 소재 중에 이제 양극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죠. 이제 나중에 이제 커지게 되면 원재료 확보가 중요한데, 중국 업체하고 지금 한 구미에서 합작 설립을 이제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국내 기업에 이제 삼성 SDI도 잘하고 있는데 LG 화학인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LG 생활건강과 태평양이 화장품 가지고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일까요? LG 생활건강이 1위 회사인데 태평양한테 유일하게 밀렸던 게 화장품이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뛰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둘 다. 근데 가장 먼저 성장을 했고 가장 많이 올라왔던 기업은 태평양이었습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은 4가지 사업 부분으로 쪼개서 음식료, 코카콜라를 인수하고 화장품도 전략적으로 밀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생활건강용품도 마찬가지로 4가지 이 사업부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구사를 해서 어느 사업부도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도 다른 사업부가 받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맞아 들어간 게 중국의 사드 사건이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태평양은 중국의 화장품으로 올인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LG생활건강은 60개월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태평양은 주가가 전고점 대비 완전히 폭락을 했죠. 자, 이게 LG의 그룹의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로 봤을 때 LG화학은 기존에 이제 2차 전지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석유화학도 1위를 하고 싶고, 첨단 소재도 1위를 하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첨단 소재도 키우고 싶고, 다만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안 맞는 것 뿐이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석유화학이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럼 악재도 있지 않겠습니까? 악재는 뭘까요? 악재는 제가 볼 때는 테슬라하고 GM이 자체적으로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거리를 달리는 성능을 개선한 배터리를 출시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네요. 뭐 지켜봐야 하겠지만, LG화학 연구원들이 제가 볼 땐 수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단시일 내는 좀 어렵다는 판단인 거고, 앨런 머스크는 이제 연말까지 이제 이제 만들어내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LG 화학도 이제 2배 정도 늘리는 배터리 생산을 준비 중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테슬라하고 GM이 올 연말까지 지금 이제 10배 정도 되는 이상의 성능한 배터리를 출시하겠다.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자기 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배터리까지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회사의 거래처를 잃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처럼 뭐 서부에서 동부로 달려가는 트럭들이나 이렇게 거리가 먼 거리가 이제 필요한 쪽들이나 이제 그래 필요한 분들일 거고, 한국이나 유럽, 이제 아시아나 뭐 일본 같은 정도에서 수천 킬로를 달리는 배터리, 글쎄, 그 다음에 또 효율성, 그 다음에 가격도 책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상용화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머릿속에 기억에 두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앨런 머스크가 뭐 기다려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로켓을 천명하고 쏘아 올려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악재는 다른 회사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도 추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그럼 중요한 주가는 그럼 언제 가장 크게 오를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코로나든가 이제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죠. 연말까지 좀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 정도서부터 만약에 성장을 한다고 하면 아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지는 내년부터 후년까지, 그러니까 수주가 폭등할 거고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좀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며칠 전서부터 좀 분위기가 바뀐 상황으로 제가 좀 판단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지금 차트의 월봉입니다. 이게 LG화학의 차트의 월봉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삼성전자하고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었죠. 지금 급등을 했던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었고요. 다시 지금 거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17년, 18년도 한참 그 유동성 장세였던 시기에 상승을 했던 정도를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간단히 수급을 좀 볼까요? 기관 외국인이 아예 쓸어담고 있죠.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아직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은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극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담고 있냐면 외국인은 거의 뭐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조정 기간 얼마 정도 거쳤는데 외국인은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한 시기가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고, 기관은 한 20일 정도 이제 매집을 했었고요. 그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온 쪽들이 어디냐면 사모펀드 쪽하고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들, 금융투자, 이제 증권사들이죠. 지금 3일 동안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대응은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다면 월요일날은 갭상승을 하는 날입니다. 월요일날은 좀 피하시고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목요일 정도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왜냐하면 전고점이기 때문에 전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멈추면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분할 매수를 하시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3분할 정도로 해서 들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이제 참고로 하시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인데요. 지난주 저는 이제 첨보를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조정을 좀 받길래 제약주가 좀 먼저 좀 갈 상황이라서 조금 팔고 제약주를 좀 담았고요. 친구는 2주 전에 이제 대주전자하고 첨보를
이제 신용으로 좀 매수를 해서 저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만들었죠. 다시 재매입 시점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장이 바뀐 분위기입니다. 조정 시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정도를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첨보, 대주전자재료 등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분석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못 올리고 있고요. 천천히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시경제적으로 이제 폭락이 온다면 언제 올 거고, 폭락의 지표는 뭘 거고, 언제까지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입 시점 등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